지금도 찬반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는 예산안 관련해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자정이 넘었으니까 그제 상황이 됐는데요. 그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국민들한테 발표를 다 했어요. 그래서 늦긴 했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자정을 또 넘었어요. 이거 네. 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2일인 이제 법정 예산안 처리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지난 월요일에 최종 합의에 이른 겁니다. 네. 근데 그 합의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됐을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보라고 밝혔는데 첫 번째가 공무원 증언에 대해서 유보라고 밝히고 예. 두 번째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유보라고 얘기를 밝힙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이제 최종적인 합의에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서 의원총회를 개최했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퇴 주장까지 하고 나선 터라 여기 또 불을 끼얹은 얘기가 얼마 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수석 부대표 간의 이 카카오톡 메시지 장면이 공개가 됐는데 네. 그 장면에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밀실 야합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네. 합의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 굉장히 거세졌고 그게 이제 오늘 한국당이 본회의 표결을 계속 지연하게 만드는 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에는 찬반 토론이 진행되고 네. 있는 거죠.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찬반 토론하는 의원 숫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찬성 토론하는 입장은 이제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한 윤소아 의원 정도가 될 것 같고 반대 토론은 애당초에 바른정당의 이제 김세현 정책위 의장 등이 예정돼 있었던 건데 자유한국당이 이 반대 토론 말고는 마땅하게 예산안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유한국당이 몇몇 의원들을 지정해서 반대 토론에 나서고 속기록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회 역사에 왜 이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반대하는지를 기록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반대 토론하는 의원의 준비된 숫자가 다 정리가 되는 대로 표결에 임박해지는 터라 아마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박광렬 기자 말에 따르면 그 찬반 토론이 끝이 나면 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네. 해버리는 그런 상황일 것 같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유한국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석수만 가지고도 과반을 충분히 달성하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안 통과를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예 퇴장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한국당이 끊임없이 이제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법인세법 개정안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네. 여기 이제 오늘 있었던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 표현에 한국당이 불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찬성이 133명이었고 반대가 33명이나 나왔어요. 한국당이 참여했으면 이거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기권이 모르는 11명이 거예요. 나왔기 때문에 예. 만약에 한국당 116명이 출석을 해갖고서는 표결을 했으면 오히려 법인세법 개정안이 좀 무산이 됐을 확률도 있다라는 그러네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터라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응 자체에 대해서 이게 전략적인 행동인지에 대한 얘기가 아마 내일자 기사에는 많이들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여야가 생각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게 네. 생각이 좀 비판이 나올 것 같네요. 내일 네, 잘못하면. 네. 그리고 아까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저희가 또 생중계로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그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들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네. 모습들이 비춰졌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당 내에 있는 의원들이 이번에 있었던 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특히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안에 강하게 이제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들을 표현한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가 있는 상황인데 의총과 상관없이 국회 본회의를 속개한다는 거에 대한 반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세균 의장도 원내대표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을 불러다가 30분 정도의 정회 시간을 갖고 나서 속개를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원만한 조정을 이룬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오는 주에 자유한국당 내 원내대표 경선이 있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정우택 원내대표 인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경선에 앞서는 의원들끼리 강경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경쟁의 그 부분도 모습들도 좀 있다는 거죠. 일부 있지 않았는가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상대로 이제 찬반 토론 이후에 표결이 이루어져서 통과가 된다. 자, 그러면 이 어쨌든 뭐 그저께 합의에 대해서 이게 어느 당이 뭐 손익계산서가 어떠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 의원들이 아무래도 결정적인 이득을 좀 갖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특히나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민주당과의 나름대로 지금 뭐 이면 합의라는 얘기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선거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까지 충분히 국민의당이 원하는 입장들을 좀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예산을 마지막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호남 지역구에 대한 SOC 예산 등을 또 증액 편성하는 부분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리는 국민의당이 다 취했다라고 보는 거지만 또 국민의당 내에서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과의 앞으로의 합당까지 이제 추진하고 있는 터라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바른정당과의 예산 정책 공조는 완전히 깨진 상황이거든요. 예. 따라서 국민의당 전체적인 통합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꼭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는가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정치 상황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한데요. 네. 이후 상황이 또 어떻게 본회의가 이제 표결이 붙여지면은 일단은 순조롭게 통과는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번에 대해서 이제 또 날이 밝으면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듯한데 네. 그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해서 어찌 됐든지 간에 예.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단 한 차례도 그러니까 물론 차수 변경을 통해서 시간이 일부 늦춰졌던 적은 있습니다만 이건 예산안 시트 조정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12월 2일이라고 하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안 처리 기간을 넘겼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예산안 처리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야 모두 이제 비판에 좀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당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상황에서는 이 39석의 국민의당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이 셈이 되기 때문에 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121석의 의석을 가지고 사실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라는 좀 판단이 들었을 거고요. 예. 그렇다면 국민의당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이끌어가는 과정, 이제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이번 예산안 표결을 통해서 좀 많은 부분들을 상징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교수님하고 얘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자, 국회 상황을 좀 볼까요? 자, 지금도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제가 국회 본회의장 지금 현재 생중계로 화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찬반 토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찬반 토론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해 최교일 주셨어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토론자가 또 바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제 자유한국당이 애당초에 그러니까 반대 토론을 통해서 본회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전략들을 제대로 세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반대 토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이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의 표결 메시지에서 오늘 이제 반대 토론에 나가게 되는 의원들에 대한 명단들이 일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급작스럽게 반대 토론을 준비한다면 애당초 예산안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갑자기 반대 토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이제 적혀져 있는 메시지의 내용들을 보니까 김종석 의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내면서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고 김광림 의원 같은 경우는 정책위 의장이기 때문에 이번 여야 협상에 대해서 내용들을 참 잘 그렇죠. 알고 있을 거고요. 예. 최교일 의원이나 이만희 의원 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터인데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의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당의 반대 토론이 많아야 한 5-6명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러한 반대 토론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도 이제 표결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뜻 생각나는 게 예전에 이른바 필리버스터처럼 길게 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필리버스터가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한국당이 비판의 소지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게요.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간이 12월 2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12월 2일이라고 하는 법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12월 4일에 여야 3당이 모여서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를 하고 난 뒤에 당내 분위기가 안 좋아서 다시 이걸 어떻게 좀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이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안에 대한 정부안을 좀 강하게 비판하기 위해서는 이 합법적 의사진행 발의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었을 수 있을 텐데 그 시기를 이제 늦춰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국회 상황 보고 계신데요. 찬반 토론이라기보다 아마 반대 토론이 지금 주가 될 것 같고요. 반대 토론이 끝이 나면 이제 곧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국회 표결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